종목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황신재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네요. 자,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자, 금호석유의 매수 가격을 보면요, 19만 8천 원입니다. 비중은 20%, 중단기로 보고 계신 종목이네요. 자, 금호석유 현재 주가는 일단 16만 원이니까 16만 원이라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이 금호석유가요, 지난해 5월이었죠.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그때만 해도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부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충분히 또 수익까지 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홍련님, 금호석유입니다. 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0만 원 조금 못되게 잡으셨네요. 비중은 20%. 중기, 뭐 단기 그렇게 너무 오래 보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호석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기 민감주 가지고 네.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워낙 네. 변동이 심하니까 사이클을 못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저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리세션, 경기 침체로 간다면 2년 3년 고생하거든요. 2년 3년 고생하는데, 현금 주식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융자를 내서 산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못 기다리는 거니까. 저는 계속 제가 이제 가장 안 좋게 본 업종이 작년도부터 석유화학 업종이 NCC 계열하고 쪽이거든요. 대한유라든가 롯데케미칼 사서는 안 된다. 하는 쪽인데, 금호석유는 NC쪽은 이제 엔빈나텍스가 이제 주 실적입니다. 회사가 이제 코로나 국면 때 회사가 실적이 대박 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회사가 영업이익 2조 4천원 났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는데, 그게 이제 엔빈나텍스 자체가 이제 고무장갑이라든가 비닐 쪽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 이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엔빈나텍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회사 실적도 좋아졌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약간 쓰러지면서 이런 또 비닐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수요 자체가 감소되면서 엔빈나텍스 가격이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다른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PR이 한 10배 정도 되는 수준일 건데, 예산은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주가는 싸기는 싸요. 싼데, 근데 앞서 제가 지금 진단해드린 종목도 앞서 두산 바켓도 그렇고 풍산도 그렇고 주가가 엄청 싸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안 빠진다고 보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싼 게. 이런 밸류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막 주가 계속 무너져서 뭐 2,400까지, 2,300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멘텀이 앉아서 못 가는 거지 엄청 싸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PER 4배라는 것 자체는 PER의 역수가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인데,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20%, 25% 정도 자산이 증가되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연간 20% 정도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모멘텀도 안 좋고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근데 대신 이런 종목은 주가는 안 빠지는데 못 간다는 거죠. 못 간다는 게 모멘텀이 안 좋아서. 근데 결국은 가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이제 석유화학 업종 자체도 중국 경기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이 약간 좀 반짝하는 것도 중국의 코로나 이제 봉쇄 해제를 하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화학 업종도 약간 움직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다 보니 금호석유도 올라왔잖아요. 금호석유 꾸준히 좀 올라왔어요. 주가 자체가 워낙 싸니까. 다만 이런 종목들이 현재로 봐서는 가파르게 안 가죠. 여전히 지금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NCC 계열의 롯데케미칼 중심의 대한유화 같은 게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그 최저 수준이거든요. 거의 BEP 수준입니다. 적자 안 나는 수준. 과거 같으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경우 재무능력이 안 좋아서 적자까지 나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놨고 재무능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적자까지는 안 나요. 근데 가격 자체가 워낙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대신 이제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괜찮은 것 같은 업황이 좋은 쪽 같은 경우 중소형 종목 중에 제가 이제 송원산업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재료 있는 그런 또 종목들 얘기를 하는데, 중소형 종목들. 근데 금호석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워낙 주가 싸니까. 근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석유화학 업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는가. 결국은 중국 경기가 돌아서야 되겠죠. 가장 민감한 거니까. 저도 이것도 그래서 앞서 얘기한 풍산이라든가 두산 바켓처럼 하반기 정도 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게 요즘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 자체가 이슈니까 경기 침체 자체가 당장 확인되는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하반기 정도 가야지 경기 침체가 정말 올지, 경기가 완만하게 연착륙을 하면서 회복이 좀 될지, 침체가 안 가고 연착륙이 되면서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경기 부양치약과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의미 있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9만 원 돌파를 하면서 20만 원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종목은 주가는 대신 안 빠진다. 왜냐하면 이 회사 올해 단기 순이익이 1조 원이 넘거든요. 작년도 2조 4천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1조 4천억. 단기 순이익 작년도 2조 원인데 올해 1조 2천억 정도. 주당 EPS가 4만 5천 원이니까 PR 4배짜리 내는 수준이고 이 회사 또 배당도 작년도에 아마 주주가치 한원 차원에서 10,000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10,000원이면 6%잖아요. 6%입니다. 그러면 주가 안 빠지죠. 배당 많이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는 하방은 탄탄한데 주가가 위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짧게 보는 반도 목표 자체는 현재 16만 원인데 16만 8천 원, 17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고 그다음 목표 가격 자체는 19만 원 정도 좀 되지 않겠는가. 시청자님 19만 원에 사셨죠? 19만 8천 원에 들어오셨네요. 19만 원. 이거는 좀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현재로서 현실적으로는 요즘 시장 자체 지지부진하니까 짧은 가지보다 나 16만 8천 원이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호석유 살펴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탄탄하게 받쳐줄 수는 있는데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짧게 봤을 때 16만 8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그때 19만 원 정도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호석유까지 살펴드렸고요.